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 두 번째,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에너지 결제 패권입니다. 이 복잡한 판의 중심에 지정학적 마키아벨리, 에르도안이 이끄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가입국이지만 정작 러시아와 이란과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나토 안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공급처와 그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이라는 뒷배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외교의 핵심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튀르키예의 독자적인 중립 외교 노선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튀르키예라는 에너지 관문을 과감히 건너뛰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미국이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공급망 카드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입니다. 이는 인도에서 출발해 UAE,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 그리스 등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및 해상 연계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이들의 에너지 길목을 틀어쥐고 있는 튀르키예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즉, 미국의 동맹국들만 연결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독점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동지 중의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튀르키예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를 잇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튀르키예를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유럽에 직접 공급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러시아, 이란과 협력하여 세계의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튀르키예의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적극 행동하는 것에는 동맹을 넘어 중동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연결고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셰일혁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석유에 목매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 대체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추진하는 이 모든 전략은 기존의 중동 질서를 해체하고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공급망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결합하여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쥐겠다는 고도의 포석인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판을 크게 잘못 읽은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단순히 달러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이 돌아가는 판 자체를 디지털 자산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와 화폐의 결합입니다. 미국은 인도, 중동, 유럽 회랑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통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얹어 에너지가 오가는 길목과 그 에너지를 지불하는 화폐라는 두 핵심 고리를 미국 기술로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안화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없애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유산의 선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잉여 에너지를 즉각적인 가치로 바꾸는 디지털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통해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근본이자를 만들어 위안화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신뢰의 기준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무기화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중국의 CBDC 방식이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 네트워크의 심장부는 미국의 법 체계 아래에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결제망에서 적대 세력을 언제든 단 한 번의 스위치 버튼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금융 권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화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게임의 룰을 디지털이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즉,
달러의 시대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러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튀르키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튀르키예를 동맹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F-16 전투기 현대화라는 큰 당근을 제시하며 나토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며 끊임없이 설득했고, 흑해 공무 협정처럼 튀르키예가 외교적 가치를 발휘할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튀르키예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미국이 내민 손을 잡는 대신 여전히 중립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줄타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두 진영 사이에서 신뢰를 챙기는 것은 영리한 균형 외교입니다. 하지만 격동의 시기에 자신의 안방을 전쟁의 길목으로 삼은 그 위태로운 줄타기는 결국 튀르키예를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의 입장을 대변해보자면 튀르키예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자 중동의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고 러시아의 앞마당입니다. 강대국들이 툭하면 우리 편에 서라고 강요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도 나머지 세력에게 공격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기름이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통과시켜서 그 수수료를 챙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강대국들이 이제 그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방을 선택하면 러시아와 이란이 가스관을 잠그고 쿠르드족을 부추길 것이고, 동방을 선택하면 미국의 금융 제재가 튀르키예 경제를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쿠르드족을 부추길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스스로 에너지 허브의 주인이 되어 그 통제권을 쥐길 원하지만 미국은 튀르키예가 에너지 공급망의 관리인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패전국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느라 수십 년을 빚더미에 올라앉고 국토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각조각 찢겨져 나갔습니다. 승부처에서 승자의 편에 서지 못한 국가는 그 대가를 국가의 생존으로 치러야 한다는 걸 역사는 말해줍니다. 튀르키예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튀르키예가 끝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는 길을 택하게 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 경제적 고립을 넘어 영토의 분할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동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 모든 사건은 결국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중동의 불씨가 왜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신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서막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 대륙을 두고 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대륙의 지정학에서 이어집니다.